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퀀셜 모델을 간단하게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레이어는 하나의 입력이고 하나의 출력 형태가 되는 레이어입니다. 레고 블럭을 쌓듯이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면 되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제가 모양으로 조금 달리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은 덴스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 컨볼루전 레이어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생긴 레이어들이 시퀀셜 모델로 쌓을 때는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아웃풋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착착 쌓아서 시퀀셜 모델로 완성이 되는, 정말 쉽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출력이 두 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입력이 두 개로 들어가는 레이어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는 시퀀셜 모델이 적합하지가 않고 함수형 API가 있습니다. 함수형을 써서 우리가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모델, 그럼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했는데요. 텐서플로만 호출하면 되지 않냐? 또 무슨 텐서플로 안에 라이브러리들을 각각 호출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왜 이러죠?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호출을 한 건데요. 아래쪽 코드를 보면은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퀀셜이라는 게 있고 댄스라는 게 있네요. 자, 이때 시퀀셜, 댄스를 심플하게 쓰기 위해서 불러온 겁니다. 만약에 시퀀셜을 이렇게 시퀀셜로만 안 쓰고 이 선언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텐서플로 keras model 여기 시퀀셜이라고 적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댄스도 마찬가지예요. 텐서플로 keras layer dance라고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좀 심플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 1은 시퀀셜 안에다가 레이어를 착착착 쌓으면 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콤마를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 2는 add 메소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dd를 통해서 이때는 콤마가 없습니다. 모델을 착착착 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댄스 레이어 지금 하나 썼는데요. 이 댄스 레이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이 128, 유닛이 10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유닛은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생략을 많이 하고 숫자만 보통 많이 적습니다. 지금 뉴런의 개수인데요. 128개, 10개. 그리고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렐루라는 걸 썼고 여기는 소프트맥스라는 걸 썼네요. 자, 이게 뭘까요? 좀 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렐루를 썼는데요. 렐루 말고도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리키렐루, 맥스아웃, 렐루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렐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루를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요. 0 이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런 것들은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0 이상 x는 그냥 x값 그대로 나타내는 게 렐루예요. 그래서 뉴런이 하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인풋 값들 가중치들이 들어오겠죠. 렐루면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게 아웃풋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히든 레이어에서는 렐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입력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여기 출력 레이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히든 레이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렐루를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쓰고 좀 더 뒤로 가서 자세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출력에서의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집니다. 여기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인데요. 이걸 조금 줄이겠습니다. 3이라고 일단 하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0.1, 0.3, 0.6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0.2, 0.3, 0.5 자, 3개 값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것의 합은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확률 값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출력할 때 소프트맥스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입력 쉐입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 때 어떤 형태의 값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input shape 해서 가로 열고 제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지금 784 콤마라는 거는 하나 이렇게 긴 텐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784개 쭉쭉쭉쭉쭉쭉 뭐 데이터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림일 때는 이렇게 2차원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긴 데이터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1차원인 이런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튼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모델이에요. 이거를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베이스 모델에서 플래튼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플래튼 레이어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불러왔고요. 그래서 플래튼 인풋 쉐입을 좀 변경을 했네요. 아까 우리는 이렇게 긴 784개의 그 텐서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28 곱하기 28 이렇게 생긴 텐서네요. 자, 그러면 플래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생긴 그림을요, 텐서를 이렇게 변경을 해줘요. 그러니까 2차원인 텐서를 1차원으로 변경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씩 쫙 펼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고 여기 끝에는 이 뒤에 게 다시 앞으로 붙어가지고 쫙 펼친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 28 곱하기 28은 784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그린 게 이건데요. 이렇게 만드는 모델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인풋 쉐입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플래튼 레이어 쓰고 덴스 레이어 쓰고 덴스 레이어 쓰고 이렇게 모델을 완성을 시켜 봤습니다. 자, 모델을 완성시켜 보면은 우리가 모델을 요약을 좀 심플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델.summary 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플래튼 레이어에 어떤 걸 넣었어요? 28 곱하기 28 쉐입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레이어, 이게 플래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플래튼에서의 아웃풋은 쉐입이 어떻게 될까요? 784가 되겠죠. 콤마입니다. 여기 보면은 784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약간 좀 지저분해요. 왜 지저분해졌냐? 뒤에 숫자가 어떤 1이고 18이고 19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다 보면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요. 약간 처음 한 번 돌렸을 때는 이게 깔끔하거든요. 0, 1, 2 딱 깔끔한데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은 이게 숫자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네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임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에 이름이 붙어서 뜨고요. 우리가 좀 복잡한 모델을 심플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텐서보드를 쓸 때 한눈에 보기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시퀀셜 모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시퀀셜 안에다가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콤마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add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